시진핑 주석을 중국 국민들이 싫어한다라는 일종의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뭐 뜨겁죠. 중국 공산당이 일본 한번 손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중국의 매체나 SNS는 이 나쁘다고 그러면 확대 재생산에 들어갔고 거기엔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일본과 군사 충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내적인 국민의 지지를 심어놓는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철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지도를 발표했는데 과거 남태평양에 자기 영토와 영해를 주장하는 소위 구단선, 그러니까 점점 찍어서 9개의 선을 그어가지고 구단선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판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거는 하나가 더 늘었죠. 그래서 10단선이 됐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의 영토 면적을 본인들이 이번에 선언한 남태평양에 있는 도서지역과 해역 등을 포함시켜서 훨씬 더 면적이 늘었다, 국토가 늘었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구단선이라는 거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 여기는 내 영토고 내 영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시아 각국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제 중국이 자초한 면이 크죠. 중국은 사실 과거에는 거부감을 주는 국가라기보다는 경제 발전 수준이 대부분의 서방 국가보다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금 못 살고 사회적 인프라도 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방면에 있어서 우리만 못한 부분이 많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그 소위 전랑 외교라는 걸 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힘이 세졌고 우리가 훨씬 더 평균으로는 낮을지 몰라도 합계로는 우리가 더 크다, 더 세다, 까불지 마라 이제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고 또 그간 중국의 외국과의 거래 관행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그 불공정한 면이 있어요. 자국에만 유리한 이런 것들을 시장을 무기로 해서 흔드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중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기는 하지만 속이 편하지 않았던 이제 이런 경험들이 많이 계셨죠. 그것이 이제 점차 이제 표면화되었고 또 중국에서 나오는 여러 외교적인 태도와 발표들이 또 자극적인 발언을 많이 하다 보니 더욱더 그런 많은 국가들의 반감을 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일본이 더 높고 유럽도 굉장히 높고 유럽도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중국 사람은 뭐 먹어요? 중국 사람 집은 어떻게 생겼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곳에 따라 틀려요. 지방마다 다 틀리거든요. 한국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중국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미워하든 좋아하든 관심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한국이란 두 글자를 별로 듣지 못하고 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진심으로 열광하고 진심으로 기뻐하죠. 여기 한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을 중국 국민들이 싫어한다라는 일종의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시진핑 주석은 독재자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독재자 싫어할 거고 앞에서는 뭐 그런 뭘 어떻게 못하지만 돌아서면 뭐 다들 이렇게 비난하지 않겠는가 이런 인식이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진핑 주석은 중국 인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당장을 보면 미국이 이득이고 중국이 손해죠. 바이든이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는 중국의 오늘을 제재를 해보니 트럼프식으로 이게 무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효과가 적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내일을 제재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현재 수준까지만 허용하고 요거 이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술이라는 거는 한 가지 방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찾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데서 다른 방식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완전하게 제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사실상 어려워요. 전에는 필요하면 돈 주고 사면 됐어요. 중국 입장에서. 근데 지금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중국은 국가 전략적으로 이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ASML의 CEO 같은 사람은 EUV 장비 하나가
몇천억씩 하잖아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원래 비싼 돈 받고 팔았으면 중국이 계속 사주고 굳이 아직 기술 수준이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이걸 자체 개발하려고 안 했을 텐데 아예 입수조차 못하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젠가 나올 텐데 그럼 이게 잘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기술 제재하는 게 당장에 반도체를 못 쓰게 하고 적게 쓰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래는 반도체 산업의 중요한 그 가치 사슬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게 돼 있었을 텐데 이거를 중국이 거대 자본과 거국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해결하게 만들어버린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하고 있죠. 그 ASML은 불만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불만이 있죠. 한 대 팔면 3천억씩 생기는데 그럼 뭐 10대, 20대, 한 30대 조 단위, 수십조 단위의 매출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걸 제재를 했고 그 제재를 네덜란드 정부한테도 요구를 해서 네덜란드 정부가 또 그 제재를 성립시켰으니까 할 수 없죠. 반도체 기술은 그렇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반도체 공급망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분야가 됐든 글로벌 탑 회사들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2등도 생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산업이란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거를 중국이 혼자 다 극복을 해서 이뤄내느냐? 그건 그렇게 쉽지 않고 시간도 한참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는 대충 만드는 수준까지 오는 것은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반도체 얘기라면 삼성이나 타이완의 TSMC 같은 경우에 지금 3나노 이미 다 생산하고 있고 2나노, 1나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이제 어쩌면 7나노 생산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 기술 격차가 너무 크다. 아직 경쟁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반도체 수요는 어떤 수요냐? 그런 최첨단 아니고 28나노, 40 몇 나노, 심지어 300나노 이런 이상 등급의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그쪽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큰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중국이 막 장악해 가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보면은 미국은 양적으로도 중국보다 훨씬 크고 질적으로도 엄청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인다면 그건 계산할 필요 없이 중국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는 이제 타이완을 공격했을 때 타이완 지역의 전쟁으로 국한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소위 국지적 우위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셈법이 좀 복잡해지는 것인데요. 어떻게 따져도 군사력은 미국이 훨씬 우위죠. 단지 지금 그 중국은 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투기라든가 계속해서 국력을 집중 투입을 해서 계속 제조 생산을 막 해내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전투기만 못한 전투기지만 양을 들이고 있고, 미국 군함보다 못한 군함이지만 마구 찍어내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중국이 7나노나 5나노를 못 만드느냐? 만들 수 있다. 실험실 수준에서는. 그런데 수율이 너무 낮고 따라서 원가가 너무 높아서 시장에서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이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전투기 하나 만드는데 그 칩이 하나 필요하다. 그럼 1000개 있으면 1000대 만드네? 이런 상황이라면 수율이 나쁘든 고비용이 들어가든 결심하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뜨겁죠. 여러 가지 역사적 원인도 있고 지금의 감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풍향이 중국 공산당이 일본 한번 손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본을 조금 우리가 눌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이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의 매체나 SNS는 이 나쁘다고 보는 걸 확대 재생산에 들어갔고 거기엔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음 단계로 그러면 에스컬레이트 될 거냐? 그건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지금 다른 이유로 일본을 공격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센카쿠 열도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그다음 IPEF에 대한 분쟁이라든가 CCTPP를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예민하고 누가 맞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어서
일본을 공격하기가 좀 어렵지만 이번 오염수 방출 같은 거는 너무나 좋은 거죠. 이건 뭐 100% 너희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때리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여차할 경우 일본과 군사 충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내적인 국민의 지지를 심어놓는다는 그런 차원의 안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하면 그건 우리는 개입한다. 미국이 개입하실 테니 우리는 같이 거들고 개입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 타이완을 도모해 볼 생각이 있는 한에는 일본은 가상적국이죠.